피가 입안에 고여 터질 것 같았다. 칼날이 목을 스치며 뜨거운 핏물이 솟구치는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봤다. 배신자들의 얼굴, 내 여자친구, 동료 변호사, 심지어 내 가족까지 그들이 웃으며 나를 밀어뜨리는 장면이 눈앞에 스치듯 지나갔다. 그리고 어둠이 모든 걸 삼키기 직전 나는 속으로 외쳤다. 이 개자식들아, 후회하게 해주마. 다시 돌아온다면. 눈을 뜨자마자 나는 그날로 돌아와 있었다. 서울의 번잡한 법정, 2023년 5월 17일, 공기 중에 스며든 습기와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아직도 생생했다. 내 몸은 28살, 아직 피곤하지 않은 젊은 변호사의 몸우손에 쥔 서류 뭉치가 떨렸다. 아니, 내 손이 떨리고 있었다. 김태준 변호사, 피고인 측 증언을 시작하시죠. 재판장의 목소리가 메아리쳤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이건 꿈이 아니었다. 진짜였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돌아왔다. 그날 나는 무료법률 상담소에서 만난 한 할머니를 변호하고 있었다. 이름은 박순자, 78세. 서울 변두리 낡은 아파트에서 사는 고독한 노인. 그녀는 대형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고발됐다. 고작 5,000원짜리 우유 한 통과 빵 한 덩이. 경찰서에서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배가 고파서. 그냥. 미안해요. 변호사님. 그 말에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이겨줄게요. 하지만 그때의 나는 몰랐다. 이 사건이 내 인생의 시작이자 끝이 될 줄은. 법정은 적의 분위기로 가득했다. 원고 측은 국내 최대 유통그룹 한성그룹의 지점장. 그들은 빈곤층의 범죄 예방을 명분으로 이 소송을 벌였다. 이런 노인네가 마트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지점장의 변호사가 소리쳤다. 청중석에는 기자들이 빼곡했다. 헤드라인은 이미 정해진 듯했다. 가난한 노인, 마트 도둑질로 적박. 사회적 약자를 짓밟은 전형적인 한국식 드라마. 하지만 나는 알았다. 미래의 나, 죽기 직전까지 알게 된 진실을. 증인 여러분,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박순자 할머니는 절도범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증거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지점장 측 변호사, 이재민. 그는 나를 보며 비웃었다. 김 변호사, 감정에 호소하시려는 건가요? 증거는 어디 있습니까, 이재민. 미래에서 그는 나를 배신한 자 중 하나였다. 내 사건을 빼앗아 파트너로 승진한 그놈. 그의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나는 서류를 펼쳤다. 할머니의 은퇴 기록을 확인해 보십시오. 그녀는 40년 넘게 한성그룹의 전신, 조선상업에서 근무했습니다. 청소부로 시작해 창고 관리인까지. 그런데 왜 이런 분이 우유 한 통을 훔쳐야 할까요? 청중이 조용해졌다. 할머니가 법정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봤다. 주름진 손, 헐거운 옷도 하지만 그 눈빛, 미래에서 본 그 눈빛이 떠올랐다. 차갑고 날카로운. 재판은 길어졌다. 이재민은 할머니의 과거를 파헤치며 공격했다. 피고는 10년 전부터 실직 상태입니다. 알코올 중독 의심, 가족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트에서 훔친 게 이상한가요? 그는 증인을 불렀다. 마트 직원들. 그들은 할머니를 더러운 노파라고 불렀다. 매일 와서 구걸하던 물건을 만지작거렸어요. 법정에 웃음소리가 터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이 순간 미래의 기억이 스쳤다. 이 사건이 나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유명세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재판 중간 휴식. 복도에서 할머니가 나를 불렀다. 변호사님. 미안해요. 당신 인생에 5점만 남길 텐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왜 우유와 빵이었나요? 그날 할머니는 왜 그랬어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배가 고팠어요. 손주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주. 미래에서 나는 그 말을 떠올렸다. 할머니의 손녀가 있었다. 하지만 그 손녀는 나의 연인이었다. 아니, 미래의 내 여자친구, 지은이, 그녀가 할머니를 버린 이유가 이 사건이었다.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다. 한성그룹의 압박, 이재민의 음모, 지은의 배신. 그들은 할머니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룹의 이미지를 띄우려 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막으려다 그룹의 비리를 파헤치다 죽었다. 칼에 찔린 그 밤, 지은이 웃으며 말했다. 태준아, 너 너무 정의로워. 그게 내 약점이야. 이제 나는 안다. 그녀의 할머니를 변호하는 이 순간이 모든 시작이었다. 재판이 재개됐다. 나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원고 측, 한성그룹의 내부 문서를 공개하십시오. 2022년 서울 지점에서 발생한 노인 노동 착취 사건. 박순자 할머니가 피해자 중 하나입니다. 그 법정이 소란스러워졌다. 이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비공개 자료입니다. 그는 소리쳤다. 하지만 나는 미래의 지식을 이용했다. 그 문서의 위치, 암호, 모든 걸. 할머니가 증언대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나는 50년을 일했소. 그런데 퇴직금은커녕 청소 도구 값도 안 줬소. 그날 마트에 간 건 증거를 찾으러 갔소. 청중이 숨을 죽였다. 그녀의 진짜 직업. 아직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곧 모든 게 드러날 터였다. 휴식 후 나는 복도에서 이재민을 마주쳤다. 그는 나를 벽으로 밀쳤다. 김태준, 이 사건 포기해. 한성그룹이 내 미래야? 나랑 손잡아. 그의 눈에 탐욕이 번뜩였다. 나는 웃었다. 미래. 이미 봤어. 내가 날 배신하는 걸. 그는 멈칫했다. 뭐? 미쳤어. 나는 그의 귀에 속삭였다. 다음 주 내가 내 사건을 훔치려 할 텐데. 그때 내 비밀도 폭로할게. 내 아내와의 불륜, 그룹 돈 세탁.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첫 번째 복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컴퓨터를 켰다. 미래의 메모를 떠올리며 검색했다. 박순자 할머니의 과거.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1970년대 한국정보원 소속 비밀 요원. 한성그룹의 창업주를 암살하려던 테러 음모를 막아낸 영웅. 하지만 그 공로로 인해 가족을 잃고 은둔 생활을 강요받았다. 그녀의 진짜 직업은 국가의 그림자였다. 그리고 그 비밀을 아는 자들. 한성그룹 상층부이 그녀를 침묘하려 했다. 나는 할머니에게 전화했다. 할머니, 믿어주세요. 제가 모든 걸 밝힐게요. 그녀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태준아, 너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지? 마치 내 손녀처럼.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은. 미래의 그녀가 할머니를 버린 이유. 할머니, 그 손녀. 지은 씨예요. 그녀가 울었다. 그래. 그런데 그 애는 나를 부끄러워해. 가난한 할머니라고. 다음 날 재판. 나는 증거를 제출했다. 할머니의 은퇴 서류, 착취 증언. 하지만 이재민이 반격했다. 이건 조작입니다. 피고 측의 거짓말. 그는 가짜 증인을 불렀다. 할머니의 god라 자처하는 여자. 순자 언니는 도박꾼이었어요. 돈 때문에 훔친 거예요. 법정이 다시 웅성거렸다. 나는 분노했다. 이건 미래에서도 반복된 수법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증인 신문 허락 부탁드립니다. 허락이 떨어졌다. 나는 그 여자를 노려봤다. 당신 한성그룹 홍보팀 직원 맞죠? 이름은 최미경이. 그녀가 당황했다. 아, 아니에요. 나는 스마트폰을 꺼냈다. 미래에서 저장한 녹음. 최미경 씨, 2024년 당신이 그룹 돈으로 사치품 산 기록. 법정이 충격에 빠졌다. 첫 번째 승리.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할머니의 비밀을 밝히면 한성그룹 전체가 무너질 터. 그리고 지은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까?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기자들이 할머니를 둘러쌌다. 박순자 씨, 착취 피해자라고요? 한성그룹이 정말 그런 짓을 했나요? 플래시가 터졌다. 할머니는 나를 붙잡고 떨었다. 태준아.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할머니, 이제부터 안전해요. 제가 지킬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다. 미래에서 이 기사가 나를 표적으로 만들었다. 한성그룹의 그림자들이 나를 쫓았고 결국 칼날이 내 목을 노렸다.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나는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를 봤다. 할머니의 과거 파일, 1978년 박정희 정권 말기. 그녀는 정보원으로 모집됐다. 임무는 한성그룹 창업주 한동수의 테러 방지. 북한 첩자들의 타깃이었다. 그녀는 창고에서 폭탄을 발견하고 홀로 해체했다. 국가 훈장 대신 가족 보호를 약속받았다. 하지만 그 후 그녀의 남편은 사고로 죽고 딸은 실종. 손녀 지은만 남았다. 그룹은 그녀를 감시하며 가난하게 만들었다. 복수였다. 국가의 영웅을 버린 대가. 나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미래의 그녀, 아니 과거의 그녀. 아직 내 여자친구인 그녀. 태준아, 재판 어땠어? 그 할머니 일, 그녀의 목소리는 밝았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잘 풀렸어. 그런데 내 할머니잖아, 안 그래? 침묵. 뭐? 어떻게 알았어? 그녀가 당황했다. 직접 물어봤어. 왜 버렸어? 내 할머니를. 그녀는 웃었다. 태준아, 그 할머니. 가난뱅이야. 나한테 창피해. 엄마도 그 때문에 자살했어.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았다. 미래에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엄마의 자살은 그룹의 압박 때문이었다. 지은아, 만나자. 이야기할 게 있어.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서울 강남, 번쩍이는 불빛 아래. 그녀는 아름다웠다. 긴 머리, 세련된 옷차림. 변호사 사무소에서 일하는 그녀. 하지만 눈빛에 탐욕이 스쳤다. 태준아, 그 사건 포기해. 한성그룹이 내 적이야. 나랑 같이 일하면 승진할 수 있어? 나는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내 할머니, 진짜 직업 알아? 그녀가 코웃음 쳤다. 청소부. 그게 다야. 나는 폰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 할머니의 훈장 사진. 이게 청소부 직업이야.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내 할머니는 영웅이야. 국가를 구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룹이 망쳤어. 내 가족을 그녀는 창백해졌다. 태준아. 믿을 수 없어. 그럼 내가. 그날 밤 우리는 할머니 집으로 갔다. 낡은 원룸, 곰팡이 냄새. 할머니가 문을 열었다. 지은아. 너. 지은이 무릎 꿇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할머니는 울었다. 바보 같은 애야. 내 엄마처럼 세 사람의 눈물이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감동은 일시적.
미래에서 지은은 다시 배신했다. 그룹의 돈에 눈이 멀어. 다음 날 한성그룹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김태준 변호사님, 합의 제안입니다. 5억, 사건 취하하세요. 익명의 목소리. 나는 웃었다. 전달해. 한동수 회장에게. 그 돈, 할머니 피해 대가야. 전화를 끊자마자 문 두드리는 소리. 이재민이었다. 태준아, 미쳤어. 그룹이 너 죽이려고 해. 그는 땀을 흘렸다. 나랑 손잡아. 내가 도와줄게. 나는 그를 사무실 안으로 들였다. 도와. 미래에서 내가 날 죽였어. 그는 웃었다. 또 그 소리. 환각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의 불륜 녹취, 돈 세탁 증거. 미래에서 내가 모은 것들. 이게 내 미래야? 이제 선택해. 나랑 같이 싸우든 아니면 끝장이야. 그는 무릎 꿇었다. 제발. 살려줘. 그룹의 비리를 알려줄게. 이재민의 고백은 충격적이었다. 한성그룹은 할머니의 비밀을 알았다. 그녀의 유언 기록을 훔쳐 창업주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이용해 충성 강요. 하지만 그녀가 거부하자 가족을 파괴. 지은의 엄마 자살. 그게 그룹의 집 회장님은? 그녀를 주령이라고 불릴세. 아직 살아있는 유령. 나는 이를 갈았다. 복수의 타깃이 명확해졌다.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 이재민을 이용해 내부 자료를 빼낸다. 할머니의 진짜 직업을 증명할 문서. 국가정보원 아카이브. 하지만 위험했다. 그룹의 사설 경호원들이 나를 노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검은 차가 따라왔다. 나는 택시를 타고 피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아직 시작이야. 지은과 할머니의 재회는 감동적이었지만 갈등이 싹 텄다. 지은이 말했다. 할머니, 이 비밀. 왜 숨겼어요? 우리 가족을 망친 거잖아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국가의 비밀이야. 내 엄마는 알았어. 그래서. 죽었지. 지은이 소리쳤다. 그럼 복수해야 해요. 태준 오빠랑 같이. 하지만 그녀의 눈에 야심이 보였다. 미래의 그녀, 그룹에 팔려간 그녀. 나는 결정했다. 지은을 믿지 말자. 그녀를 이용해 그룹 안으로 침투. 지은아, 내가 한성그룹 인턴으로 들어가. 내가 자료를 줄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믿을게. 하지만 나는 몰래 녹음기를 달았다. 배신의 증거를. 한 달 후, 재심 청구, 법정은 더 뜨거웠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한성그룹 스캔들, 헤드라인이 쏟아졌다. 이재민이 증인으로 나왔다. 네, 그룹은 노인 착취를 저질렀습니다. 박순자 씨는 피해자입니다. 그의 증언에 법정이 들끓었다. 하지만 반전. 그룹 측이 가짜 문서를 제출했다. 이건 위조. 김태준이 조작했소. 회장의 대리인, 김 회장의 사위가 소리쳤다. 나는 반격했다. 재판장님, 국가정보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화면에 투사된 문서. 박순자, 특별 공로자. 그녀의 진짜 직업 비밀 요원. 법정이 얼어붙었다. 할머니가 증언대에 섰다. 나는 국가를 위해 살았소. 그런데 한성그룹이 내 삶을 빼앗았소. 눈물이 흘렀다. 청중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이 순간 지은의 배신이 시작됐다. 휴대폰의 메시지. 오빠, 미안. 그룹이 나한테 제안했어. 10억. 나는 웃었다. 예상대로. 복수의 두 번째 단계. 재판이 끝난 후 승리는 우리 것이었다. 판결, 무죄. 한성그룹의 20억 배상금. 뉴스는 난리였다.
영웅 할머니의 귀환. 한성그룹의 어두운 비밀. 이 할머니는 기자들 앞에서 말했다. 태준 변호사 덕분이야. 그는 내 손자 같아. 나는 미소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갔다. 이 승리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었다. 그룹의 분노가 이제 나를 향했다. 집으로 돌아온 밤, 문이 부서지는 소리. 3명의 남자, 검은 정장. 김태준, 회장님 뵙자. 나는 도망쳤다. 창문을 넘어 옥상으로. 비가 쏟아졌다. 서울의 야경이 번쩍였다. 그들은 총을 꺼냈다. 포기해. 그 비밀, 묻어버려. 나는 웃었다. 이미 늦었어. 자료는 언론에 갔어. 총성이 울렸다. 총알이 스쳤다. 나는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그 순간 미래의 죽음이 떠올랐다. 이번엔 피하지 않았다. 복수할 기회였다. 경찰에 신고. 하지만 그들은 그룹의 꼭두각시. 증거 없음. 나는 이재민을 불렀다. 도와. 내가 약속한 대로 그는 떨며 왔다. 태준아, 도망쳐. 회장님이 내 머리값을 걸었어. 우리는 은신처로 갔다. 할머니 집 지하실. 그녀가 차를 타왔다. 태준아, 이건 내 싸움이야. 내가 마무리할게. 그녀의 눈빛, 요원의 눈빛. 지은의 배신은 더 깊었다. 그녀는 그룹의 자료를 넘겼다. 할머니의 훈장 사진, 내 계획서. 오빠, 미안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가난하게 살 수 없어. 그녀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좋아. 내 선택. 하지만 이미 함정. 그녀를 믿기로. 다음 날 한성그룹 본사. 나는 이재민과 함께 잠입. 지은이 안내했다. 오빠, 회장님 방으로. 엘리베이터에서 그녀가 속삭였다. 사랑해. 하지만 이게 끝이야. 문이 열리자 회장 한동수. 80대 노인. 하지만 눈은 독사 같았다. 김태준, 앉아라. 방안, 경호원들. 박순자 그년, 아직도 살아있나? 그는 웃었다. 1978년, 그녀가 내 목숨을 구했지? 하지만 그 대가로 내 비밀을 알았어. 그룹의 뿌리 일제 잔재, 마약 밀수 충격. 그룹은 단순 유통이 아니었다. 어둠의 제국. 할머니가 그걸 막으려 했고, 그래서 파괴됐다. 나는 녹음기를 켰다. 회장님, 이 대화, 전국에 방송될 거예요. 그는 웃었다. 이미 내 여자는 우리 편이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태준 오빠, 끝났어. 하지만 반전. 이재민이 총을 꺼냈다. 회장님, 이제 제 차례예요. 그는 배신했다. 그룹의 돈에. 총성이 울렸다. 이재민이 쓰러졌다. 혼란 속 나는 회장을 붙잡았다. 할머니의 복수야. 경호원들이 달려들었다. 싸움. 주먹, 발길질. 나는 피를 흘렸다. 지은이 소리쳤다. 오빠, 왜 그래? 나랑 같이 해. 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내가 날 죽인 거야? 미래에서. 도망치며 나는 할머니에게 전화. 할머니, 자료 보내. 국가정보원에. 그녀가 대답했다. 알았어. 하지만 조심해. 그 애, 지은이는? 내 엄마랑 닮았어. 엄마? 미래의 기억. 내 어머니가 자살한 이유. 그녀도 그룹 피해자였다. 할머니의 딸. 아니, 연결고리. 경찰이 왔다. 하지만 늦었다. 나는 병원으로. 지은이 침대 옆에 앉아 울었다. 오빠. 미안해. 회장님이 강요했어. 나는 손을 뿌리쳤다. 거짓말. 내 야심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그럼. 증명할게. 그룹의 모든 비리를 줄게. 믿을까?
미래에서 그녀는 끝까지 배신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 퇴원 후 우리는 세 사람 나, 할머니, 지은으로 팀을 이뤘다. 할머니의 지도 아래 태준아, 복수는 눈에는 눈이 아니야. 진실로 그녀의 훈련. 격투술, 은폐. 70대 노인에게 배운다니. 웃기지만 효과적이었다. 지은은 자료를 모았다. 그룹의 해외 계좌, 정치인 뇌물. 하지만 갈등이 터졌다. 지은이 말했다. 오빠, 이 정도면 됐어. 돈 받아서 끝내자. 할머니가 화냈다. 내가 또 그 소리야? 내 엄마처럼. 지은이 소리쳤다. 엄마. 할머니 때문에 죽었잖아요. 국가 비밀 때문에 가족이 파괴됐어요. 나는 중재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 싸움, 누가 진짜 적일까? 고조되는 긴장. 언론의 폭로. 한성그룹, 국가영웅 박순자 암살 시도, 주가가 폭락. 회장이 기자회견. 모함이다. 하지만 증거가 쏟아졌다. 정치인들이 연루. 국회 청문회 소집. 나는 증인으로 불려갔다. 김태준 씨, 어떻게 이 비밀을 알았나요? 나는 대답했다. 환생했기 때문입니다. 청중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그 말에 할머니가 미소 지었다. 그래, 태준아. 내가 돌아온 이유야. 청문회 후 위협이 더해졌다. 내 집에 화염병. 차에 폭탄. 나는 지은을 의심했다. 너지. 그녀가 울었다. 아니야. 오빠 믿어줘. 클라이맥스 직전. 회장의 사저. 김태준, 마지막 제안. 50억 포기해. 나는 갔다. 혼자. 방안, 회장과 지은. 오빠. 미안. 그녀가 총을 들었다. 배신의 순간. 하지만 트위스트. 그녀가 총을 회장에게 겨눴다. 이제 끝이에요. 할아버지. 회장이 웃었다. 내가 날 쏠 수 있나? 내 엄마 돈, 내가 줬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엄마. 자살한 이유, 당신 때문이잖아요. 총성이 울렸다. 회장이 쓰러졌다. 지은의 총, 그녀가 무너졌다. 오빠. 난 구원받고 싶었어. 나는 그녀를 안았다. 용서. 아직. 경찰이 왔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를 쥐고 있었다. 그룹 붕괴. 회장의 죽음은 지진이었다. 뉴스 헤드라인, 한성그룹 회장 자살. 아니면 타살, 수사가 시작됐다. 지은은 체포됐다. 살인 용의자, 한성그룹 인턴. 나는 법정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그녀의 변호사로. 아이러니했다. 배신한 그녀를 구원하는 나. 할머니가 말했다. 태준아, 용서가 복수야. 내가 배운 거지? 재판 준비. 지은의 진술. 회장이 날 협박했어요. 엄마의 비밀 파일을 들고. 엄마는 그룹의 실험체였어요. 충격. 엄마. 지은의 엄마, 내 어머니와 연결. 할머니가 고백했다. 태준아, 내 어머니. 내 딸이 아니야? 하지만 내 아버지가 그룹 스파이였어. 박정희 시절, 한동수의 오른팔. 모든 게 연결됐다. 내 가족도 피해자. 아버지의 자살, 어머니의 죽음. 그룹의 그늘. 나는 분노했다. 왜 이제야? 할머니가 울었다. 미안해. 국가 비밀이야. 내가 변호사 된 이유, 내가 유도했어. 그 사건으로 충격. 무료 상담소. 할머니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함정. 나를 끌어들여 복수. 지은의 재판. 법정은 적대적. 살인자. 기자들이 소리쳤다.
나는 증언했다. 피고는 피해자입니다. 한성그룹의 강요의 증거 제출. 회장의 녹취. 지은아, 내 엄마처럼 되기 싫으면 날 죽여. 법정이 웅성거렸다. 지은이 증언대에서 말했다. 저는 구원받고 싶었어요. 오빠, 태준 오빠가 날 믿어줬어요. 하지만 반전. 검사가 폭로. 김태준 변호사, 피고와 공모. 그룹 자료 유출, 가짜 증인. 그룹 잔당. 나는 이를 갈았다. 증거는 검사, 그룹의 꼭두각시. 내 폰 기록. 하지만 나는 미래 지식. 그건 해킹이야. IP 추적해보세요. 법정 싸움. 나는 반격. 국가정보원 요원을 불렀다. 은퇴한 할머니의 동료. 박순자, 우리의 영웅. 한성그룹은 적, 그의 증언에 판사가 충격. 무죄 판결. 지은이 풀려났다. 우리는 안겼다. 오빠. 고마워. 하지만 그녀의 눈에 여전한 그림자. 승리 후, 잔당의 습격. 밤길, 칼부림. 나는 지은을 보호하며 싸웠다. 상처 입었다. 병원에서 할머니가 왔다. 태준아, 이제 마무리할 때야. 그룹의 뿌리, 해외 자산, 우리는 계획. 지은이 해외 계좌 해킹. 그녀의 IT 스킬, 그룹에서 배운. 하지만 갈등. 지은이 말했다. 오빠, 돈만 빼서 끝내자. 복수 그만. 나는 소리쳤다. 내 할머니 피, 내 가족 피. 돈이 아니야. 그녀가 울었다. 난 무서워. 또 배신할까 봐에 나는 안아주며 속삭였다. 믿어. 이번엔 해외 작전. 우리는 제주로 갔다. 할머니의 옛 은신처. 지은이 컴퓨터 앞 계좌 열었어. 1조 원. 하지만 트랩. 해커 반격. 화면에 메시지. 배신자들, 죽어라. 그룹의 사이버 팀. 지은이 당황. 오빠, 어떻게? 나는 미래 기억. 코드 입력해. 78만 1978. 할머니의 생년. 성공. 돈 동결. 그룹 파산. 뉴스, 한성그룹, 국제 스캔들 폭로. 반면, 개인적 고백. 할머니가 말했다. 태준아, 내가 돌아온 이유. 내 죄 때문이야. 내 아버지 죽음, 내가 방치했어. 나는 용서했다. 할머니, 이제 가족이야. 지은과의 사랑. 재회 후, 키스. 오빠, 사랑해. 진짜로. 하지만 트위스트 예감. 그녀의 폰에 이상 메시지. 클라이맥스 다가옴. 그룹 최종 보스, 회장의 아들. 김태준, 내 목숨 갚 100억 습격. 최종 대면. 그룹 본사 지하 벙커. 회장의 아들, 한준호. 40대, 냉혈한. 아버지를 죽인 대가 치러라. 그는 나를 사슬로 묶었다. 지은과 할머니는 포로. 태준 오빠, 지은이 울었다. 할머니는 침착. 준호야, 내 아빠처럼 되지 마라. 그는 웃었다. 할머니, 50년 전 당신이 아버지를 구했지? 그런데 왜 배신해? 할머니가 대답. 내 아빠가 약속 깼어. 내 가족을 지키라고 했는데 한준호가 총을 겨눴다. 그럼 다 죽여. 나는 속삭였다. 준호, 내 비밀 알아. 내가 아버지 죽인 거지? 돈 독차지하려고. 그의 눈이 흔들렸다. 뭐? 증거는. 나는 미소. 지은이 줬어. 반전. 지은이 배신? 아니, 그녀가 속였다. 준호 오빠, 미안. 태준 오빠 사랑해. 그녀가 사슬 풀었다. 할머니가 칼을 쥐었다. 요원 본능. 싸움. 총성, 비명.
나는 한준호와 격투. 내 그룹 끝났어. 그는 칼을 휘둘렀다. 미래의 죽음 재현. 하지만 이번엔 피했다. 주먹으로 쓰러뜨렸다. 경찰 도착. 항복, 그룹 잔당 체포. 승리. 하지만 대가. 할머니 상처. 병원에서 그녀가 말했다. 태준아, 내 임무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그녀의 마지막 미소. 죽음. 장례식. 지은과 내가 울었다. 할머니. 영웅이야. 사회적 여파. 그룹 해체. 정치인 구속. 나는 유명 변호사, 하지만 트라우마. 밤마다 꿈, 죽음의 순간. 지은과의 관계. 오빠, 결혼하자. 그녀의 청혼. 나는 망설였다. 내 배신, 잊을 수 없어. 그녀가 울었다. 그건 연기였어. 너 구하기 위해 증거 보여줌. 그녀의 녹취. 진심. 하지만 트위스트. 내 과거. 아버지의 편지 발견. 태준아, 내 어머니 죽음. 그룹 탓 복수해. 그리고 지은이 내 이복 누나? 아니, 혈연 검사, 할머니의 딸, 지은의 엄마와 내 어머니, 자매. 우리는 금기. 충격. 지은아, 우리는 그녀가 안았다. 사랑은 혈연 아니야. 할머니가 말했어. 용서로 산다고. 결정의 순간. 나는 선택. 복수 끝내고 새 삶. 장례 후 우리는 서울을 떠났다. 제주, 할머니의 별장. 바다 앞 산책. 태준아, 이제 평화로워. 지은의 손우 따뜻했다. 혈연의 비밀. 우리는 무시했다. 사랑이 더 컸다. 오빠, 아이 가질까? 그녀의 속삭임. 나는 고개 끄덕였다. 그래. 새 시작. 하지만 잔재. 그룹 생존자 습격. 마지막적 김태준, 내가 다 망쳤어. 총알. 나는 지은을 막았다. 상처. 병원. 오빠, 그녀의 눈물. 깨어나자. 그녀 뱃속 아이. 태준아, 우리 아이야. 회복. 나는 은퇴. 새로 펌, 약자 변호. 지은은 작가. 할머니 이야기 쓰기. 책 베스트셀러. 환생의 영웅. 최종 꿈, 다시 죽음 순간. 하지만 깨어나 보니, 할머니. 태준아, 환생은 한 번이야. 이제 내가 영웅 환상. 아니, 유언. 우리는 행복. 복수 끝, 사랑 승리. 하지만 그림자. 언젠가. 또 돌아올까? 바람소리.